맨 처음에 우리 투 캐릭터라고 하는 거 보여드렸었고요. 어, 어떤 문자열이 아닌 타입을 문자열로 변환하는데 우리가 원하는 포맷의 문자열로 바꾸고 싶을 때 주로 이렇게 날짜 타입을 우리가 원하는 문자의 형식으로 바꾸고 싶을 때 이렇게 이용을 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거고. 네. 그래서 이거를 약간 응용을 하시게 되면 입사 연도만을 우리가 찾고 싶을 때, 입사 연도만을 찾고 싶을 때, 입사일을 두 캐릭터한테 주면서 연도만 출력해 주세요라고 하게 되면 입사 연도만 찾을 수 있겠다라고 하는 걸 했었었고요. 그 다음에 소문자, 대문자, 첫 글자만 대문자라고 하는 함수 알려드렸고, 로어, 어퍼, 이니켓. 우리말에서는 소문자와 대문자의 구분이 없어서 그렇게 중요하진 않지만 영미권에서는 소문자와 대문자가 어, 그 구분이 되기 때문에 영미권에서는 종종 사용이 되는 함수다라고 하는 거를 말씀을 드렸었고요. 요 중간에다가 갑자기 생각이 난 게 있어서 예제 하나만 이렇게 해보면 예를 들어서 이름 중에 A가 포함된 대소문자 구분 없이 A가 어, 포함된 포함된 직원들의 정보, 직원들의 레코드 그러면 정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모든 정보를 다 출력하겠다라고 하시면 로어를 이용하실 수도 있으시고요. 어퍼를 이용하실 수도 있으시고 어떤 거를 이용하셔도 상관없으세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웨어절에서 like 검색을 사용하시면서 like 검색에서 로어를 이용하시면 돼요. select 모든 컬럼 from emp. 그럼 전부 다 출력할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하면 전부 다 출력하겠죠. 웨어절만 만드시면 돼요. 그러니까 함수를 웨어절에서 쓰셔도 돼요. 전 시간에 끝나기 직전에 웨어절에서 함수를 사용할 수 있냐라고 물어보셨잖아요. 얼마든지 사용하실 수 있으십니다. 네. 대문자든 소문자든 어떤 거를 이용하셔도 좋은데, 만약에 소문자로 바꾸겠다라고 하시면,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름 컬럼에 있는 값을 소문자로 바꾸는 거죠. 얘가 비슷한지를 비교를 하는 거예요. 앞에 몇 글자가 있어도 상관없고, 이제 여기는 전부 다 소문자로만 바꿔버렸죠. 전부 다 소문자로만 바꿔버렸으니까 우리는 비교할 때 소문자 A하고만 비교하시면 되는 거예요. 뒤에 몇 글자가 있어도 상관없고. 이런 식으로 하시면 돼요. 그러면 앨런, 워드, 마틴, 블레이크, 클라크, 아담스, 제임스. 전부 다 A가 포함이 되어져 있죠. 첫 글자가 A일 수도 있고, 두 번째 글자가 A일 수도 있고, 세 번째 글자가 A일 수도 있습니다. 그죠? 네. 이렇게 많이 사용을 해요. 그러니까 어, 영문자가 포함되어져 있는 컬럼일 수가 있기 때문에 보통 어떤 글자가 포함된 정보들을 찾아주세요라고 할 때, 그 글자가 그 글자로 시작할 수도 있고, 그 글자로 끝날 수도 있고, 그 글자가 중간에 있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앞뒤로 몇 개의 글자가 있어도 상관없다라고 하는 와일드 카드를 앞뒤로 붙여주고요. 그 다음에 이 단어를 무조건 소문자로 쓰시는 거예요. 뭐, 한글이면 상관없고, 대신에 컬럼의 값을 전부 다 소문자로 바꾼 다음에 비교를 하시는 거예요. 소문자를 소문자로. 여기를 대문자로 쓰셨으면 여기도 대문자. 네, 그렇게 비교하시면 되는 겁니다. 요런 패턴이
포함된 단어 찾기에서 많이 사용하는 패턴이다 라고 하는 거고요. 리플레이서는 어떤 특정 문자를 찾아야 돼요. 어떤 문자열에서 특정 문자 찾고 그 문자를 다른 문자로 바꾸기인 거고요. 이거고. 서브스트링은 일반적으로 어디서부터 몇 개를 자르겠다인데 어디서부터라고만 하면 어디서부터 시작해서 끝까지를 다 잘라주는. 그래서 아규먼트가 세개가 전달이 될 수도 있고 아규먼트가 두개가 전달이 될 수도 있다. 뭐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랭스는 글자 수를 세주는 함수, 랭스 b는 글자의 바이트를 셀 수 있는 함수.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응용하는 것들 중에서 뭐 몇 글자 이상인 것들만 찾아라. 뭐 이런 것도 가능하고요. 첫 글자 자르고 그다음에 마지막 글자 자르고 요때 함수 안에서 함수를 쓰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하고. 네. 그래서 뭐 요런 그런 작업들을 해볼 수가 있겠다. 네, 여기 저는 별표 한 개만 넣었는데 중간에 있는 글자 개수만큼 별표를 넣겠다. 요거 조금 고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혹시나 쉽게 하신 분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저는 약간 좀 고민을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어서. 네, 지금까지는 주로 문자열을 다루는 문자열과 관련된 함수들을 말씀을 드렸고요. 이번에는 숫자와 관련된 것들을 조금 정리를 좀 해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MVL입니다. MVL이고요. MVL은 어떤 값을 뭐 컬럼 이름이나 컬럼이라고 쓸게요. 컬럼을 주시면 되고요. 컬럼을 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너를 대체할 값을 두 번째 아규먼트로 주시면 돼요. 자, 얘는 그 컬럼의 값이 물론 컬럼이 아니더라도 컬럼의 값이 널이면 널이면 이 두 번째 아규먼트 있죠. 그냥 여기를 그냥 값이라고 할까요? 일단은 두 번째 아규먼트. 두 번째, 음, 두 번째, 이렇게 할게요. 여기를 그냥 바라고 쓰고요. 바라고 쓰고, 여기를 value라고 쓸게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표현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바의 값, 바가 널이면, 그러니까 값이 없으면 뜻이죠. 바가 널이면, value는 요 두 번째를 의미하는 거예요. 얘가 널이면 value를 반환하고 널이 아니면 다를 그대로 반환하는 그런 함수예요. 그러니까 여기 컬럼이 있는데 그 컬럼이 널이면 우리가 그 너를 대체할까? 그러니까 두 번째 값의 용도는 뭐냐면 두 번째 값의 용도는 너를 대체할 값인 거예요. 그 너를 대체할 값을 반환해 주는 거고 얘가 널이 아니면 그냥 그 값 그대로 반환해 준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우리 그 직원 테이블 보시면 널이 되게 많이 들어 있었던 그 컬럼이 있었을 거예요. 그게 뭐였었냐면 수당이라고 하는 컬럼이 있었을 거예요. EMP 테이블 보시면 어, 컴이라고 하는 그 컬럼이 있었는데 널인 것도 있었고 널이 아닌 것도 있었고 그렇죠. 어, 널이냐 널이 아니냐를 MVL이 검사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MVL 하고 컴이라고 쓰시는 거예요. 마이너스 1이라고 써볼까요?
0이 들어가 있는 값도 있어서 0을 0으로 바꾼 건 0을 그대로 리턴한 건지 너를 0으로 리턴한 건지를 모르겠어서 그냥 여기를 일단은 이렇게 한번 써볼게요. 두 개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널인 경우에는 MVL은 마이너스 1을 주고요. 그 다음에 커미션이 300인 경우는 300을 그대로 넣죠. 그죠? 커미션이 500인 경우는 500을 그대로 주고요. 커미션이 널인 경우는 마이너스 1을 주죠. 이게 NVL이에요. NVL. 어렵지 않으시죠? 네, 혹시 뭐 어려운 거 있으세요? 어려운 거 없으시죠? MVL은 null value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null value. null 값을 어떻게 대체하겠다. null 값을 어떻게 대체하겠다는 그런 함수예요. 되셨습니까? 되셨어요? 네. MVL2라고 하는 함수도 있어요. MVL2라고 하는 함수도 있는데 얘는 value를 두 개를 줘요. 얘는 어떤 식으로 동작을 하냐면 바가 바가 널이 아니면 널이 아니면 value 1을 그리고 널이면 value 2를 반환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컬럼 이름이 오고 첫 번째는 컬럼 이름이 오고요. 컬럼이 널이 아니면 요 두 번째 있는 값을 컬럼이 널이면 세 번째 값을 그러니까 널을 대체해 주는 값은 요 마지막 값이 널을 대체해 주는 값이에요. 자, 이것도 커미션을 가지고 해볼게요. 커미션과 NVL2 NVL2 커미션 널이 아닌 경우에는 한글로 쓸게 뭐 있음 어, 수당 가득 이렇게 할까요? 어, 수당 없음 이렇게 할까요? 수당 없음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from EMP 자, 널은 이 수당 없음 이렇게 출력을 한 거죠. 예, 300은 수당을 받았음 이렇게 출력을 한 거죠. 이해되시죠? 혹시 뭐 어려운 거 있으세요? 바가 바가 널이 아닐 때 바가 널일 때. 그러니까 얘는 아규먼트가 MVL은 아규먼트가 두 개밖에 없고 그래서 이 두 번째가 널을 대체해 주는 값인 거고요. 널을 대체해 주는 값인 거고 MVL2는 널이 아닌 값을 대체할 값.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너를 대체할 값인 거예요. 너를 대체할 값. MVL2를 이용해서 MVL과 똑같은 기능을 만들 수도 있어요. 이런 게 가능하지 않을까요? NVL2, com. 원래 값은 원래 값 그대로. 그럼 com이라고 쓰면 되겠죠. 널인 경우에는 마이너스 1. 자, 이렇게 쓰면. 아까 우리가 위에서 했었던 거랑 똑같은 기능 아닌가요? 이렇게 하시면. 커미션이 널이 아니면 커미션을 그대로. 커미션이 널이면 마이너스 1을. 이런 의미잖아요. 그죠? 널이면 마이너스 1을. 널이 아니면 그 값 그대로. 이게 그 값 그대로라는 뜻이잖아요. 이해되십니까? 어.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MVL2가 MVL하고 똑같이 동작하도록 우리가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네. 되셨습니까? MVL이나 MVL2와 같은 함수는 언제 이용을 하냐면 주로 산술 연산을 할 때 이용을 합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직원 이름하고요. 급여하고요. 수당을 출력하면서 연봉을 계산을 할게요. 연봉. 연봉은 어떻게 계산을 할 거냐면
연봉은 급여, 연봉은 급여 곱하기 12 더하기 커미션, 수당을 출력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샐러리를 한 달 월급으로 생각을 할 거예요. 한 달 월급으로 생각을 할 거여서 곱하기 12 해야 1년 동안 받은 월급이 되겠죠. 그 다음에 거기에 수당까지 있어야 1년에 총 받은 금액이 될 거잖아요. 예, 그런 의미로 얘를 계산을 할 거예요. 급여나 수당은 테이블에 있고요. 연봉은 이런 계산식을 통해서 우리가 계산을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자, 그러면 select 직원 이름, 급여, 일단 수당까지만 먼저 볼게요. from EMP. 자, 이름 출력 잘 됐고요. 샐러리 출력됐고요. 커미션, 뭐 널이든 널이 아니든 이렇게 잘 출력이 됐습니다. 그렇죠? 자, 뒤쪽에 연봉 계산식을 넣어 볼게요. 연봉 계산식을 넣어 보겠습니다. 뒤쪽에 요 계산식 그대로 써주시면 돼요. 그다음 쉼표, 급여 곱하기 12 더하기 커미션 이렇게 써주시면 되죠. 이렇게 계산식 컬럼을 가지고서 계산식 쓸 수 있어요. 음. 제가 산술 연산자에 대해서는 말씀드리지 않았었는데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이거 이 연산에 대해서 말씀드리지 않았는데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무슨 얘기냐면 얘가 더하기 그죠? A 더하기 B 얘는요 빼기 A 빼기 B 곱하기는 수학에서는 X자 쓰잖아요. 그죠? 근데 X라고 하는 건 문자이기 때문에 컬럼 이름하고 겹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곱하기를 할 때는 별표를 씁니다. 곱하기는 별표를 쓰고 나누기는 우리 분수처럼 생각해서 대쉬가 나누기예요. A 나누기 B. 이게 산술연산제예요.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요 네 가지가 산술연산자입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급여 곱하기 12 더하기 커미션을 계산한 거다. 자, 이렇게 계산해 보면 원하는 결과가 나왔나요? 아니죠. 커미션이 널이면 급여를 얼마를 받든 여기 계산해 보면 널이에요. 자, 이게 왜 그러냐면 샐러리 곱하기 12까지는 계산이 돼요. 샐러리 곱하기 12까지는 계산이 돼서 12 곱하기 800이니까 9,600 요까지는 계산이 되는데 널을 더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널이라고 하는 거는 연산이 가능한 거라 가능하지 않은 거다. 가능하지 않은 거다. 같다 다르다도 비교조차도 안 된다는 거, 안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럼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도 안 되는 거예요. 연산이 안 되니까 연산이 안 된 결과는 없는 거죠. 그래서 그것도 널인 거예요. 자, 그럼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수당이 널이면 수당은 뭘로 대체를 해서 0으로 대체를 하면 되겠죠. 이럴 때 널을 MVL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MVL 그리고 0. MVL은 원래 값은 원래 값, 널이 아니면 그대로 주죠. 그대로 리턴을 하는 거고, 널인 경우에는 대체할 값을 주시면 되는 거잖아요. 널인 경우에는 수당이 없음이라는 의미로 0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계산하시면 계산이 되죠. 그죠? 800 곱하기 12 하면 9,600이 있고요. 1,600 곱하기 12를 한 다음에 더하기 300까지 한 거예요, 이건. 그러면 19,500이 되는 거죠. 이렇게 계산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 연봉 같은 경우에는 이 계산식이 요 위쪽에 나오죠. 어, 요거는 별로 보기 좋지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경우 어떻게 한다? as 하고 별명 준다죠. 별명 준다. 뭐, annual, annual salary. 이런 정도로 하면 되지 않을까요? 네, 좀 줄여가지고 annual salary 다 넣지 않고 좀 줄여서 썼어요. 이렇게 하면 뭐 연봉이란 의미로 이렇게 썼습니다.
질문 하나만 더 드릴까요? 여기서 질문 하나만. 이름, 급여, 수당, 연봉을 출력하시는데 연봉이 연봉 계산식은 위쪽이랑 똑같아요. 연봉 계산식은 위쪽이랑 똑같고 연봉이 2만, 3만으로 할까요? 네. 3만 이상인 직원들의 아마 3만 이상을 받는 직원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예요. 그죠? 요 정도가 될 것 같네요. 요 정도가. 어떤 조건을 만족하는 이기 때문에 웨어절이 있어야 되겠죠. 웨어절이 있어야 돼요. 웨어절. 그리고 하나 더. 연봉, 내림, 차순, 정리 해서 출력해 보시고요. 비싼 문제기는 한데 이것도 해보도록 할게요. 연봉이 만 이상 3만 미만으로 할까요? 3만 이하, 3만 이하인 직원들의 이름, 급여, 수당, 연봉, 내림, 차순으로 입력. 이렇게 두 개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네, 요 두 개를 드린 이유는 웨어절에서 웨어절을 사용을 해야 되죠. 그 웨어절을 사용하는 거와 그 다음에 정렬을 같이 드렸죠. 오더바이, 웨어와 오더바이가 같이 들어가 있는 문장인데 함수를 사용하는 방법도 알려드리기 위한 거지만 여기 별명을 언제 사용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도 설명드리기 위해서 요거를 드렸던 거예요. 드렸던 거고요. 시간 조금 더 드릴까요? 아니면 같이 해볼까요? 같이 해볼게요. 우선 우리가 출력하는 내용은 똑같아요. 출력하는 내용은 똑같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똑같이 쓸게요. select from emp까지는 똑같이 쓰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이. 음. 그러니까 EMP 테이블에서 직원 이름과 급여와 수당, 그리고 급여와 수당을 가지고서 계산한 연봉, 그 연봉을 annual salary라고 하는 별명으로 줬어요. 별명으로 줬고, 자, 조건은 where죠. where. 보통 흔히들 많이 실수하시는 것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 여기에 별명을 줬으니까 이 별명을 가지고서 얘가 3만 이상이구나를 쓰면 되겠지라고 많이들 실수를 하세요. 이렇게 하면 부적합한 식별자라고 나옵니다. annual sal이라고 하는 게 식별자가 부적합하다는 뜻이고요. 그러면 annual sal이 사용된 부분은 여기하고 여기 두 군데예요. 여기하고 여기 두 군데죠. 근데 얘는 문법적으로는 오류가 없어요. 이렇게 계산한 거를 이렇게 별명을 주겠다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얘가 식별자가 잘못됐다는 얘기예요. 자, 이거는 셀렉트의 동작 원리를 아셔야 돼요. 셀렉트의 동작 원리는요. 그 실행되는 순서가 문장은 select from where 순서는 이렇게 쓰지만은요. 자, 우리말로 한번 해볼까요? EMP 테이블에서 연봉이 3만 이상인 직원과 연봉을 출력하세요잖아요. 이게 순서가 맞죠? 그죠? 결과를 만들어내는 순서도, 오라클에서 결과를 만들어내는 순서도 우리의 그 머릿속의 그 순서와 똑같아요. 일단 첫 번째, 테이블이 있어야 되고, EMP 테이블을 찾아야 되고, 그 다음에 테이블에서 조건을 만족하는, 조건을 만족하는 행들을 찾고, 즉, 연봉이 3만 이상인 행들을 찾고, 이걸 먼저 하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컬럼들을 셀렉트 하는 거를 먼저 하는 게 아니라, 컬럼들을 셀렉트를 하는 게 먼저 하는 게 아니라, 테이블에서, 테이블에서 조건을 만족한 행들을 먼저 찾아요. 그러면 여기가 원래 EMP 테이블에는 14개의 행이 있었겠죠. 14개의 행이 있었을 텐데 연봉이 3만 이상인 행들로만 이루어진 테이블은 아마도 여기가 뭐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뭐 예를 들자면 뭐 6개 이런 식으로 줄어들었을 거예요. 그럼 거기에서라는 뜻이에요. 이렇게 조건을 만족하는 행들로 줄어든 상태에서 이런 녀석들을 선택하겠다. 이해되십니까? 셀렉트가 3번이에요. from이 1번, where가 2번, 셀렉트가 3번이에요. 이해되세요? 자, 그러면 우리가 별명은 어디서 줬어요? 별명은 여기서 줬어요. 그럼 여기서는 아직 where에서는 이 별명이 만들어지기 전이에요? 만들어진 후예요? 만들어지기 전이잖아요. 아직 별명 만들어지기 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얘가 부적합한 식별자, 알 수 없는 식별자인 거예요. 알 수 없는 식별자.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계산 공식을 그대로 쓰셔야 돼요. 계산 공식을. 그렇게 하면 3만 이상인 녀석들이 출력.
아마 시험 공부하시는 분들이 책에서는 뭐 그렇게들 많이 나와요. 셀렉트에서 만든 별명은 웨어절에서 사용 못하고 오더바이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뭐 이렇게들 많이 설명을 할 거예요. 그냥 간단하게. 결론은 그거예요. 결론은 셀렉트에서 만들어진 별명은 from이나 where나 다른 곳에서 사용할 수 없고 오더바이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이게 정답이긴 한데 예, 그 이유를 곰곰이 생각해 보면 14개의 행으로 이루어진 테이블이 있었고, 그 중에서 조건을 만족하는 행들만 찾고, 그렇게 축소가 된 테이블에서 원하는 컬럼들을 select, 선택하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기 있는 별명은 여기서 사용을 못하는 거예요. 자, 근데 저 별명은 오더바이에서는 사용이 가능해요. annual, annual salary, DESC, 내림차순. 이렇게, 오더바이는 되는 거예요. 오더바이는. 자, 이거는 왜 그러냐? 오더바이의 역할은, 그러니까 정렬한다라는 거의 개념은, 일단 출력할 내용들이 전부 나온 다음에야 정렬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어, 그러니까 셀렉트까지 다 끝나고 나서 그러니까 이런 상태가 다 만들어지고 나서야 이제 뭐 이름으로 정렬할지 샐러리로 정렬할지 연봉으로 정렬할지가 결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오더 바이는 문장에서도 제일 마지막에서 작성을 하지만 셀렉트에서 실행되는 것도 가장 마지막에 실행이 되는 거예요. 가장 마지막에. 그러니까 검색된 결과를 출력할 때 리오더링, 그러니까 재정렬만 해가지고 출력을 해주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셀렉트에서 설정한 별명은 오더바이에서는 사용할 수가 있는. 이해되십니까? 이거 되게 중요해요. 네. 시험 문제에 많이 나오는 것들 중에 하나. 그래서 결과만 말씀을 드리면 셀렉트 절에서 설정한 발명은 엘리어스는 엘리어스는 뭐 from이나 where 등의 절에서는 사용할 수 없고요. 어, 오직 어디에서만 오직 where에서만 죄송합니다. 오더 바이 절에서만 사용할 수 있어요. 결과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결과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셀렉트에서만, 근데 다른 곳에서 만약에 별명을 만든다라고 한다면 그건 조금 다른 얘기가 돼요. 네, 아마 우리가 SQL이 복잡해지면 복잡해질수록 별명도 여러 군데 위치해서 별명을 만들 수가 있는데, 예, 그 별명을 어디서 만드냐에 따라서 그게 where에서 사용이 될 수도 있고, 사용이 안 될 수도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from에서 별명을 만든다. from에서 별명 만들 수 있어요. 자, 그러면 from 다음에는 조건을 만족하는 이잖아요. 그럼 from에 있는 별명은 where에서 사용할 수 있어요. 근데 select에 있는 별명은 where에서 사용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select가 실행되는 순서를 이해하시면, 이 별명이 where에서 사용될 수 있을까, 없을까라고 하는 게 이해가 돼요. 무슨 무슨 테이블에서가 1번, 조건을 만족하는 행들만 찾겠다가 2번, 그 다음에 그 줄어든 테이블에서 컬럼들을 선택하겠다가 3번. 그리고 다 선택을 했으면 나중에 출력하기 직전에 출력하는 순서만 바꾸겠다가 오더바이. 그래서 여기에서 별명은 오더바이에서는 사용할 수가 있는. 네. 되셨습니까? 되셨죠? 네, 그러면 마지막 문제는 조건절만 조금 바꿔주시면 되겠죠? 조건절을 여기
얼마 이상이다라고 하는 부분만 이거를 between으로 바꾸면 되지 않을까요? 이상 이하이기 때문에 between 만 and 3만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이렇게 하시면 여기 들어가 있는 숫자들, 연봉 계산된 걸로 보시면 29,400부터 11,400까지. 그러니까 만 이상 3만 미만인 그런 데이터들만 출력이 되고요. 그리고 정렬은 내림차순 연봉의 내림차순으로 정렬이 돼서 보입니다. 음. 여기서도 웨어에서, 그러니까 이게 번거롭지만 셀렉트에서 사용한 계산식과 웨어에서 사용되는 계산식이 똑같지만 번거롭지만 어쩔 수 없어요. 이거는 그대로 써주셔야 돼요. 써주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요거 주의하실 점, 별명과 그 다음에 계산식과 이런 것들에서 주의하실 점까지 설명을 드렸어요. 그리고 산술 연산하실 때 널은 산술 연산이 안 되기 때문에 반드시 널은 다른 값, 예를 들면 0으로 대체하고 산술 연산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MVL이 중요한 함수인 거예요. 네, 오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세요? 질문 없으십니까? 잘 되세요? 네, 그러면 여기까지 하고요. 네, 점심 식사 맛있게 하십시오.